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이고요. 아이고 계속 덥습니다. 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의 시작을 날이 많이 더운가, 날씨는 어떤가, 오늘은 뭐 입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더위 대신에 폭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텐데요. 다만 밤사이 곳곳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세요. 네, 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과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호남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츰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와 경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호남은 오늘 오전과 내일 새벽에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시간당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서쪽 지역에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충북에는 120mm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6.1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4.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은 29도, 광주는 26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서울 전역에 출몰한 러브버그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북한산 정상까지 점령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북한산 정상 바위를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그 떼의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을 찍어 올린 등산객은 본인은 웬만해선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태어나서 본 벌레떼 중에 제일 많았다면서 100군데 정상에 가득하다, 정말로 심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방충망 안으로 러브버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움켜쥐며 이것 벗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는 한 외국인 여성도 북한산에서 러브버그 떼를 경험했는데 이건 한국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여성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러브버그 떼가 수없이 달라붙어 있고 여성이 러브버그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에 놀라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냐? 당분간은 등산을 못 가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방금 영상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야말로 러브버그가 북한산을 점령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립공원에서는 이 러브버그 방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립공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작년에 비해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로 인해 작년 대비 열흘 정도 러브버그가 조기 발생했다면서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공원 내에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방제 및 생물학적 방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며 짧은 생활사로 인해 7월 초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브버그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방제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러브버그의 실내 유입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의 빈 공간을 막아두거나 방충망이나 출입구 부근 벽 등에 구강청결제 3스푼과 오렌지 또는 레몬즙을 섞은 물을 뿌려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러브버그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물에 젖기만 해도 쉽게 퇴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북한산 갔는데 100군데까지는 안 올라갔었는데 네. 100군데 저렇게 많고 밑에도 러브버거가 좀 많이 보인다는 했었는데 네. 야, 정상에 저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러브버거뿐이 아니고 요즘엔 팅커벨이라고 그래서 네. 아, 맞아요. 동양 하루살이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아, 이게 해충은 아니지만 다니기엔 좀 불편하긴 합니다. 네. 예.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여성 친화 기업이라던 아디다스 코리아의 이면입니다. 2018년 언론을 통해 여성 친화 기업을 추구하는 등 여성 인력 발굴과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인사팀이 암투병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디다스 코리아 노조 측의 전원과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아디다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례가 3년간 최소 4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 A씨는 병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로부터 퇴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02년 아디다스 코리아에 입사한 장기 근속자로 2020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음 달인 6월 병가를 내 2021년 7월까지 휴직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21년 3월 같은 해 7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받았는데요. 그러자 4월 인사팀 부장이 퇴직 설득을 목적으로 직접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자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사측으로부터 위로금 패키지 등 퇴직 옵션이 언급된 이메일을 수신받았는데요. 이후 인사팀은 A씨를 향해 4차례나 더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여성 친화 기업이라면서 홍보를 해온 것과 달리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 또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회사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퇴직 요구를 거절하고 회사에 복직한 A씨는 약 5개월간 보직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존 A씨가 맡던 사업이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됐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A씨가 계속 회사에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지난해 말 한직으로 발령했습니다. 기존 이사직함을 맡았던 A씨는 옛 부하 직원이었던 부장의 밑으로 있는 1인 조직에 들어가 기존 계약직 직원들이 하던 자투리 일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부여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이라며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을 취소하고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현재까지도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디다스는 A씨가 동일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디다스는 이 사안을 상급심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이게 직원들의 권리가 됐는데 이게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네. 육아휴직을 내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걸 내는 게 힘들죠. 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에 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비정규직이 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7.1%,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가 57.8% 등 노동 약자일수록 여건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치 보는 것을 넘어 육아휴직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는 회사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최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찾아간 관리자급 상사에게서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가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상사는 휴직 핑계로 이직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말부터 시작해 한 대 치고 싶다. 네 남편에게 잘해라. 내가 네 남편이었으면 가정폭력을 범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부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가 돼 있으니까 잘 이행이 되겠지 하고 손 놓을 게 아니고 네.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기름 넣어주는 신속 주유 서비스 논란입니다. 자동차 주유 전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비싼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최저가 주유소를 애써 찾아갔더니 직원이 기름을 직접 넣어주는 신속 주유 서비스라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한 주유소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속 주유비 참신하네란 제목으로 경기도의 한 주유소 영업 형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오피넷이나 앱으로 기름값 최저 검색하면 추천 1위로 뜨는 집인데 현실은 기름값에 2,000원이 추가돼서 뒤에서 1위라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해당 주유소에서는 주유비 외에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주유소 내부에도 신속주유 서비스 2,000원 별도 계산합니다. 신속주유 서비스 2,000원 별도라는 문구가 곳곳에 안내돼 있었습니다. 3일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98원, 경유는 1,308원으로 셀프 주유소도 아닌데 주변 평균 가격보다 휘발유는 60원 이상, 경유는 50원 이상 싸게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유소는 셀프 주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신속 주유비 명목으로 2,000원이 붙게 되는 셈인데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다고 검색을 해서 찾아갔지만 예상을 벗어난 가격으로 기름을 넣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최저가를 검색하면 이 해당 주유소가 뜨기 때문에 애써 이제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격만 보고 찾아가면 소비자들이 속았다, 뭐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유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분통 섞인 반응을 이었는데요. 대부분은 주유소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플을 보고 제일 저렴해서 왔는데 주유하려니까 신속주유비 2,000원이 붙는다고 했다면서 당시 주유 게이지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토바이를 주유하러 왔던 고객은 3,000원어치 넣어달라고 했는데 주유비 명목으로 2,000원을 받고 있다면서 기름값이 지금 1,498원인데 2,000원을 더 받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해당 주유소 입장은 뭐예요? 주유소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2,000원 별도 부과에 대해서는 기름을 넣기 전 안내하고 있고 주유소 곳곳에도 쓰여 있다면서 주유 전 다 설명을 하는데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현 영업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셀프 주유소 수준 가격에 직원이 주유해주는 방식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절대 미끼 상품이나 상술이 아니고 주유를 강제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주유소를 찾았던 이들 중에는 주유가 시작되고 이 사전 주유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이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유소가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유하시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끼 영업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2,000원을 주유소 곳곳에 써놨으니까 왔어도 그게 써 있는 거 보고 넣기 싫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싸니까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게이지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넣고 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왔으니까 넣고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참.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경비원 아저씨의 100일 축하금입니다. 아이의 100일 날 경비 아저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따뜻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 아저씨의 축하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아기가 100일이라 100일상을 차리면서 떡과 사과를 하나씩 경비 아저씨께 드렸는데 아저씨께서 감사하다면서 받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글쓴이가 분리수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씻으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고 경비실이라는 말에 분리수거를 잘못한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내민 것은 축 100일이라고 쓰인 흰 봉투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100일 축하한다고 아까 음식은 그냥 먹으면 안 되니 받으라고 하셨다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가셨다. 10,000원이었지만 저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과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마음 한쪽이 울컥했다. 뜻하지 않는 선물을 안겨준 경비 아저씨께 감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굉장히 훈훈하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웃 간의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도 감동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두 분 다 너무 따뜻하다. 10,000원을 10,000원 이상의 값어치로 쓸 줄 아는 분이다. 아,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사연에 눈물까지 나려 하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아가야. 건강하게 잘 크거라. 두 분의 인품이 잘 느껴집니다. 라면서 훈훈한 사연에 다 같이 공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소식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할 건 주민하고 경비원 또 아파트 관리자 사이에서 갈등 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11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0대 박모 씨가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박 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결국 철거됐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데요. 2020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관리소장의 갑질까지는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확실히 그 여름 휴가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휴가 계획들은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휴가 계획. 근데 그 생각만 해도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한 거 있죠. 막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고 바다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근데 또 막상 가려고 하면 성수기잖아요. 네. 워낙 또 비싸서 그렇게 또 걱정입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리는데 휴일 되면 차가 얼마나 밀리고 또 휴양지나 뭐 이런데 좀 명소 같은 데는 호텔 예약이 안 되잖아요. 숙소 예약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 해외 가려도 6개월 전부터는 요즘 예약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좋은데 이미 예약이 꽉 차 있고. 예. 그런데 뭐 일이 있으면은 평일, 일이 없으면 휴일이기 때문에 일상이 여행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제 예. 광주에서 서울, 오늘은 또 서울에서 도쿄로 날아가고. 예, 엉덩이가 가벼워서 엉덩이가 예. 짝해요, 제가. 자 저희가 휴가 얘기를 빙자해서 엉덩이 들썩들썩합니다 하고 엉덩이 얘기 자꾸 했잖아요. 네. 오늘 건강 주제가 바로 이 엉덩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제 확인하시죠. 야, 오늘 주제입니다.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간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아, 이제 엉덩이 기억상실증. 네. 생각도 못한 말입니다. 뭐 엉덩이에다 기억상실증 어울릴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기억상실증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엉덩이 기억상실증이요? 엉덩이가 치매 걸린 건가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 이걸 우리가 질환으로 봐야 됩니까? 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걸? 근데 이거를 잘 풀어보면 엉덩이 기억상실증보다 상실,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볼륨을 상실했다. 아, 볼륨.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엉덩이가 뭔가 밋밋하면 일단 네. 첫 번째로 그 오태가 살지 않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뭐 어깨뽕, 가슴뽕, 엉덩이뽕까지 유행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저도 한번 사봤는데 이게 또 체형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이거예요? 네, 엉덩이 보정 보정 속옷. 속옷. 남성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아마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좀 볼륨이 있어야지 맞아요. 체가 확 나거든요. 네. 네. 저게 일명 엉덩이 뽕입니까? 엉뽕이라 그래요. 엉뽕. 엉뽕이라고 아시는구나. 네, 줄여서 엉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뭐 엉덩이가 뭐 볼륨감이 있으면 네. 뭐 저도 엉덩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좋긴 좋죠. 네, 자, 허리도 그러면- 좀 들어가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일단 라인이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엉덩이 기억상실증이 뭔지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선생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대충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엉덩이 기억 상실증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황당하실 거예요. 이게 들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사실 진짜 아니고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이제 기억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에 기부스 같은 걸 하고 있다가 풀르게 되면 요 다리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엉덩이를 잘 안 쓰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서 이걸 일명 죽은 엉덩이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엉덩이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엉덩이에 힘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뭐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시잖아요. 뭐 죽은 엉덩이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엉덩이 속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엉덩이가 진짜 의자에서 정말 저희들을 잘 받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학적으로 엉덩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요, 650여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근육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약 근육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 바로 어디일까요? 아, 정답. 엉덩이. 맞습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죠. 그만큼 이제 엉덩이 자체는 살이 많은 부위를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엉덩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지방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근육이 자주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피부와 지방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근육이 있네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650여 개 근육 중에 약 40%의 근육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엉덩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엉덩이 근육은요,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심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제대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엉덩이가 도대체 왜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의자에 뭐 이동할 때 이제 차 안에서 차 앉아 안에 있기도 있고. 하고 누워 있을 때 빼고는 다 앉아 있지 않나요? 일단 아침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70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70분 시작하죠. 네. 버스나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네다섯 사무직 직원 같은 오. 분들은 하루에 8시간, 1시간 식사 시간 그쵸. 빼고 근무하죠. 오. 네. 근무 시간 중에는 한 7시간 정도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담배 한 피러 9시간. 나가거나 뭐 밥 먹을 때 빼놓고. 네. 그렇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느라고 앉아 있고 한 9시간 앉아 있지 않을까요? 한 10시간까지도 앉아 있을 글쎄 수 그렇게 있을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오. 네,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인데요. 2020년도에 나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 통계에서 따르면요, 우리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8.6시간이라고 합니다. 8.6시간. 그러면 한 8시간 반 정도 보는 건가요? 네, 그 정도 앉아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을 보통 평균적으로 7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누워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엉덩이와 그 의자병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의자병이라고 하는데 그럼 엉덩이 기억 상실증하고 의자병하고도 관련이 좀 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의자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으로 생기는 이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앉아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래도록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오랜 좌식 생활이 심혈관 질환과 또 당뇨,
비만 등을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를 가리켜서 의자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의자병 중에 하나의 증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폭 파묻혀 있다고 표현하죠. 네, 의자. 뒤에 쿠션 하나 대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잖아요. 네. 이 자세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온전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선 이렇게 하고 있든지 뭐 뭐 일어나서도 이렇게 하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뭐 이렇게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고 하여간 네. 이상해지죠.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 위에서도 양반 다리를 하거든요. 예. 집에서 밥 식사할 때도 그렇고. 네. 이것도 굉장히 자세히 안 좋다고. 방으로 돼 있는 얘기해서. 식당 가보면 다 이제 이렇게 다리를 네. 구부려서 앉잖아요. 네. 중년 여성들 특히 그거 안 좋은. 맞습니다.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계시는 것 자체도 골반이 틀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집에 가면 어떠세요? 또 8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나시면 집에 가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쓰러져서 눕게 됩니다. 네. 아, 맞아요. 현관 딱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누워야겠다. 소파로 저는 직행. 실제로, 네, 직행이에요. 정말 그래요. 8시간 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 그러면 끝나고 집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한 30분 정도 걸으셔야 되는데 아유,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어떻게 않잖아요. 걷죠? 운동 하도 안 하고 바로 눕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이 엉덩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게 되면 발이 있고 다리가 닿게 되죠, 땅에. 그런데 이 발과 다리를 지탱해주고 골반과 연결해주는 부위,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골반과 허벅지라고 하는 부분, 또 허리를 동시에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척추를 똑바로 세워주게 되고 걸을 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시고 70대가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허리가 굽어지시면서 앞으로 숙여지는 상태로 걷게 되시잖아요. 이미 척추와 골반을 연결해주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골반도 틀어주실 수 있고요. 걷는 동작도 이상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요, 쉽게 넘어지실 수 있고 골절사고라든지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척추뼈가 굳으면서 허리가 굽는 게 아니고 네. 근육이 굳으면서 이렇게 척추뼈도 굽는다 이거고 엉덩이뼈가 또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중년의 이후에 나이가 되게 되면 이 엉덩이 근육이 약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활동을 좀 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 약화가 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요, 크게 대둔근, 그리고 중둔근, 그리고 소둔근 이렇게 3가지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대둔근은요, 둔근 중에 가장 큰 근육이고 하지를 뒤쪽으로 당기고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대둔근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고관절이 제대로 펴지질 않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근육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허리 근육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가 휘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이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그 하중이 허리에도 걸리면서 허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대둔근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중둔근입니다.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반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어설 때요, 무릎에 힘을 꽉 주면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럼 무릎 관절이 연골이 닳게 되고 골반도 틀어질 수 있는 악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중둔근 같은 경우는 이 엉덩뼈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여기 근육이 힘들어져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요?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그렇죠. 네. 그대로 뒤틀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근육이 못 잡아주면 골반도 틀어지고요. 허리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요통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허리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목까지도 통증이 계속 다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요, 소둔근입니다. 소둔근은요, 둔근 그룹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고
또 대둔근의 아래에 위치를 해서 중둔근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골반에 안정을 주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있잖아요. 걸을 때 다리 한쪽이 훅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둔근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엉덩이 근육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혈당 조절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변형시켜서 저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혈액 내에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서 당뇨의 위험성이 늘어나게 되죠. 또 근육이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골절과 같은 이런 질환이 발생되기 쉽고요.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엉덩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 엉덩이도 기억이 까맣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까맣게 블랙홀처럼 돼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상생활 중에 의자에 앉을 때 쉽게 균형을 잃는다. 두 번째, 선체로 한 발씩 들어 올려 양말이나 신발을 신기 힘들다. 세 번째, 10분 이상 빠르게 걷기가 어렵다. 네. 자, 마지막으로 허리벨트를 했을 때 벨트가 앞쪽으로 흘러내린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는 자신 있게 딱 그냥 서서 양말 네. 탁탁 신었는데요. 요즘엔 한번 이렇게 휘청하게 되더라고요. 앉아서 신어야 돼요. 큰일 나요. 요즘은 좀 그래. 전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 3개가 포함이 돼요. 이게 네, 네, 4개도 지금- 될 수 있는데 사실 벨트를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3개가 네네. 어. 지금 4개 항목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2개 했는데 이재용 아나운서는 저는 휘청거리는 거, 어. 허리 벨트가 앞쪽으로 흘러내리는 거. 흘러내리는 거?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그런가? 흘러내리지. 아니 우리 건강한 화요일 할 때마다 뭐 체크리스트 해보잖아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해당이 돼요. 늘 그런 거 안 되는 같아요. 게 없는데 아니 이젠 엉덩이 기억상실증까지 걱정을 해야 되네요. 이거. 지금 이제 체크리스트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유지하고 계신지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이종 아나운서 네. 남자분이시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나와보시고요. 이종 아나운서 나와보시고요. 저도 좀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뭐 운동하는 건가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테스트고요. 집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트 같은 거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방바닥에서요. 이렇게 엎드려 주실 겁니다. 예.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쭉 들어 올리시게 되면 근육 자체에 딱딱해지는 것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힘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근육 자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엉덩이가 살아있는 거고. 제가 맞습니다. 확인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아, 10대. 골등이 같아요? 예. 느낌이 좀 받아지시나요? 한번 이거 해보실까요? 운동 많이 하셨네요. 예. 워낙 등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 중에서 한번 다리 들어 보여주실게요. 네. 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단단하게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만져보셨을 때 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시고 한번 올려보실까요? 허벅지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좀 유지해 보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죠. 저도 허벅지가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엉덩이 허벅지 다 없을 것 같은데. 누워볼까요? 이름을 알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엎드려서. 예. 네. 한쪽 다리를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확인은 장애인 아나운서가 해요. 요거 괜찮아요. 만지셔도 돼요. 제가 만지기보다는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네네. 먼저 만져보시고 그래서 살짝만. 네, 네. 살짝만 살짝 잡아보시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뭔가 돌같이 단단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만져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근육량이 좀 적다라고 해보시면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엉덩이 근육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관련된 운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힘든 운동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세요. 집에서 가볍게 해보실 수 있는 운동이시니까 따라 해보시면 좋은데요. 많이들 하시는 운동입니다.
뭘까요? 무슨 운동을 해요? 네, 런지라고 하는 아, 거예요. 런지 많이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동작 맞으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는데요. 일단 제가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쪽,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앞에 다리를 굽혀주시면서 기역자 형태를 유지해 주시고 뒤에 다리는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조금 가벼운 거, 상수병 같은 거 살짝 들어주시고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해 주실 때 이 무릎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상체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무릎에 관절에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으니까 기역자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좀 있고요. 반대쪽 한 90도 장대를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고요. 무거운 걸 조금 드시게 되면 엉덩이 근육에 좀 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려간 근육 자체에 엉덩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좀 틀어지지 않게끔 약간 이렇게 골반 자체가 틀어지지 않게끔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 런지 오른쪽 내려가셨다가 유지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엉덩이 근육이 자기 들어오시게끔 느껴주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저는 비틀비틀거리게 되죠. 이게? 네. 균형을 잘 못 잡고. 맞습니다. 이 골반 허리가 자체가 아프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엉덩이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셔서 그래요. 네, 엉덩이 근육이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허리에 불필요한 힘 자체가 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내려가셨을 때 균형을 좀 잘 잡아주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복하시는 거 한쪽에 10번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서 우리 중둔근 자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제가 약간 앞으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서 와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엉덩이 쪽을 쫙 조여주십시오. 그래서 허리에 살짝 다리를 대시고 엉덩이 근육이 없다라고 하면 조여주는 힘자가 없어지면서 균형이 좀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부터 약간 처음에는 한 15도 정도 살짝 올려주세요. 3초 정도 버티십니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조금 더 하셨으면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고요. 반대쪽으로 15도 정도 옆으로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유지해 주시고 자 내리신 상태 이번에는요. 왼쪽 다리를 옆으로 한 15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밑으로 무릎을 살짝 굽혀주셨다가 일어나시면 이건 난이도 이거 좀 어려운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올리는 것도 힘든데. 네, 15도 정도 올리시고 살짝 굽혔다가 일어나십니다. 균형이 틀어지신 분들은 이럴 때 살짝 쓰러지시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반 자체 근육이 잘 잡혀지지 있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반 자체의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자체의 근육 자체를 좀 잘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올려주셨다가 내려주시고 반대쪽 올려주셨다가 내려주시고 왼쪽 올려주셨다가 무릎 살짝 굽혔다가 올려주시고 다시 제자리 오른쪽 올려주셨다가 살짝 굽혔다가 올려주시고 제자리 한 세트입니다. 이것을 5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이후에 스쿼트를 해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한 엉덩이 근육을 키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빵탄 엉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탄이요? 예. 아, 빵을 타요? 방탄. 전기세랑 관련이 있는 거. 빵빵하고 탄력이 있는 엉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빵하고 탄력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빵탄. 스쿼트 운동을 해줘서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스쿼트 처음에 힘드시면 요 굽이 약간 있는 신발 신고 이렇게 하면 편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또 팁이라고 할 수 예, 예.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힘들어서 지금 땀이 막 나요. 여기. 이거 운동 된다. 네. 네. 이 운동을 해보셔도 엉덩이 근육이 자극이 좀 되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되죠? 네. 아니 제법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요. 특히 다리 만만한 한쪽 거 들고 아니에요. 이렇게 쉽지 스쿼트 자세 않아요. 하는 건 네. 이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엉덩이 모양이라는 게 자꾸 손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탁 볼록 나온 사람들 있죠. 오리궁뎅이. 오리궁뎅이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평평한 사람도 있고 오. 달라요, 다. 저는 이제 일단 애플힙을 갖고 싶죠. 네. 이번 생은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애플힙. 도대체 사과 같은 엉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엉덩이죠. 그렇죠. 네. 사과같이 약간 동그랗고 볼륨감 있는 엉덩이여서 많은 분들의 그런 워너비라고 로망이에요. 하죠. 뭘 입어도 로망. 이쁘잖아요. 네, 애플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애플힙 사과가 이렇게 동그랗고 봉그랗고 이렇게 탐스럽잖아요. 이게 이렇게 엉덩이에 허리에 위쪽에 착 붙어 있으면은 허리도 가늘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애플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항상 애플힙을 꿈꾸고 있지만 이번 생에는 이번 생에는 네.
그래서 한지민 선생님이 원하는 애플힙, 그래서 사과형 엉덩이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엉덩이 형태의 모습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엉덩이 모양이 이 사과형 엉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게 되면 엉덩이가 사과 모양 같이 아주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위아래 자체의 균형도 잘 맞게 되어 있고요. 좌우 균형도 아주 근육 자체가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엉덩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런 엉덩이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지하시는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스쿼트들도 하시고 또 아령도 드시고 하시는 운동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다만 이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것이 바로 이 애플 힙의 운동입니다. 엉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런 엉덩이는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리 어렸을 때 태아들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 애플 힙 정말 이쁜 경우 있죠. 네. 아, 아이들은 탱탱볼이에요. 정말 엉덩이가 이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지나가시면 노력을 안 하시면 잃어버리게 되세요. 노력하면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유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힙 이제 말고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네, 애플힙은 로망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엉덩이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각형 넓은 엉덩이입니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깔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산 직후라든지 너무 동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직장 여성분들한테 많이 보실 수 있는 엉덩이인데요. 출산 직후라든지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 골반이 점점 넓어지고요. 또 근육이 약해지면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골반 자체가 벌어진 것을 다시 좁게 만드는 이 교정 자체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엉덩이 모양이 우리가 동그라냐, 네모나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데 여기에서 좌우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중둔근입니다. 이 중둔근은 고관절이나 골반의 안정화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둔근을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애플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옆으로 누워서 여러분들 지금 뭐 운동 여러 가지 배우셨는데 제가 좀 간단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바로 이 동작입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라고 하는 이거 동작인데요. 알아요. 네. 예, 옆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이죠. 천천히 다리를 옆으로 올려서 자극을 느끼면서 내려놓으시면 되는데요. 20회씩 3세트. 를 하시게 되면 엉덩이에 좀 자극을 주면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힙을 만드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지금 뭐 TV 누워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이 동작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옆으로 TV를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네, 뭐 이렇게 좋은 팁인데요. 몸에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하라잖아요. 이렇게. 네. 그냥 뭐 맞아요. 빨리빨리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천천히.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올렸던 그 높이에서 반 정도만 하면 훨씬 더 제가 왜 이런 운동 얘기를 하죠? 해보셨나요? 이건 사실 이 동작은 제가 집에서 굉장히 자주 해요? 하는 네, 동작이어서 따라해봐야 되겠다. 자, 다음 엉덩이 모양 한번 보죠. 네, 네. 다음 엉덩이는요? 다음 엉덩이 모양 한번 사진 보실까요? 탄력이 없이 처진 엉덩이. 어떻게 보면 식빵을 좀 이렇게 합니다. 네. 식빵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듯한 모양이 되겠죠? 네. 제가 앞서 그 운동의 동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엉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하는 겁니다. 저 식빵형 엉덩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네. 너무 슬픈 식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모양도 모양이죠. 힙업이 되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힙이 처지게 되면은 다리가 또 짧아 보이고. 네네. 그리고 또 다리 길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주로 자식 활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엉덩이 모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엉덩이 기억 상실증, 즉 죽은 엉덩이 지구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시니까 좀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억 상실된 엉덩이가 그러니까 이런 엉덩이를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처지고요. 또 골반 자체도 밑으로 좀 처지는 느낌, 또 틀어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엉덩이를 가지고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틀어진 골반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처지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골반 자체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반도 버티지 못하면서 틀어지는 형태로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시간 쪼그려 앉아 계시거나 자세 자체가 좋지 못하게 되고 특히 이제 뒤로 이렇게 눕는 형태로 앉아 계시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엉덩이가 뒤로 처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받으시게 되면서 골반 자체가 틀어지고 근육 자체도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 아까 이정환 아나운서가 높은 굽을 신고 스쿼트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이런 엉덩이를 가지셨다면 운동도 중요하고요. 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또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나 또 뭘 먹으면 좋을까요? 흡수율에서 네. 육류가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흡수율이 그렇죠. 뭐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신데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살코기로 이루어진 육류, 뭐 소고기나 닭고기, 뭐 닭 가슴살도 많이 챙겨 드시는데 식물성 단백질 하면은 이제 콩을 활용한 뭐 콩이라든지 뭐 두유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뭐 두부 같은 것들 챙겨 드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동물성 위주로만 드시기보다는 식물성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 우리들이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지 않게 되면은 매년 해마다 1% 정도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까지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씩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네. 흡수율도 굉장히 원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데 흡수율 또한 중요하거든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또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 동물성 단백질, 특히 뭐 소고기나 닭고기 등의 기름기를 제외한 살코기 부분 드시게 되면 흡수율은 물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를 해 주셔야지 골고루 균형 있게 단백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네, 네. 그럴 경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콩 단백질, 뭐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비율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 이제 엉덩이 모양을 얼추 다 소개를 한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안 나온 게 아까 언급이 됐던 어리공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오리. 아, 오리. 아무래도 처진 엉덩이, 사과 엉덩이보다 오리궁둥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탱탱한 느낌이 일단 맞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오리 엉덩이를 일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요, 오리 엉덩이는요, 오리처럼 엉덩이가 뒤로 두드러지게 확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서 이렇게 보면 날씬해 보이는데요, 옆에서 보면 허리가 안으로 쑥 들어가고 엉덩이가 뒤쪽으로 툭 튀어나온 이런 모양인데요. 주로는 이제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이렇게 W자로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양반 다리로 잘 앉으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오리형은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오리 엉덩이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지고 배가 나오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골반이라든지 허리 통증 같은 거 많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위쪽부터 허리까지 과도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가 뒤로 젖혀지고요. 특히 골반의 전방 경사되게 되면서 척추 전망증이라고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엉덩이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엉덩이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엉덩이에 대한 풍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실 혹은 거짓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 자주 넘어지는 것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다. 이 소문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균형 감각을 잃게 되니까 네. 자주 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중심부가 아까 근육도 많이 있다고 했고 뭐 맞아요. 균형 얘기 살짝 하신 것 같아서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근육 때문에 이제 자주 넘어진다. 네. 요거는 이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몸은요.
정위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게 바로 항중력근인데요. 이 항중력근이 제일 많은 게 바로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주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낙상으로 이어지거나 이게 이제 더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덩이 근육은 잘 관리를 해갖고 근육을 잘 만들어야지만 이런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남탕에 가보면요. 나이가 들면 엉덩이가 이렇게 주름이 가요. 안타까워. 근데 이게 엉덩이 근육 퇴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깝게도요, 이 엉덩이 근육의 퇴화는요, 20대 후반부터 거의 아니, 30대 20대 후반이요? 30대 오. 초반부터 이 근육의 퇴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잘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다 이런 말이 생기기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슬퍼지네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풍문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엉덩이를 힙업하는데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 저건 그럴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맞는 것 같아요. 계단 오를 때 저도. 엉덩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저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시게 되면요. 중둔근부터 대둔근 자체가 자극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걸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단 자체를 오르시는 운동을 매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고요. 또 평지보다는 경사로하고 평지와 같이 섞여져 있는 곳을 걸으시게 되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죠. 근데 계단을 이렇게 오르실 때요. 발바닥이 계단에 완전히 닿을 수 있도록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올리신 상태.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미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면 조금 더 엉덩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한 2층 정도면 걸어갈 만한데 네. 3층 딱 보면 고민한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직장인들 정도는 보면 걸어가도 되는데. 그 점심 식사하고 네. 그 사무실 올라갈 때 계단 이용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었고 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대부분 아파트들 많이 사시니까 네. 내 층수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운동하시는 네, 분들 네. 굉장히 많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보폭을 넓혀서 뭐 한 2계단씩 네. 오르는 분들도 봤고요. 대단해요. 조여정 씨가 이 운동을 못하는 날에는 24층 계단을 2칸씩 오른다. 24층 계단을 두 이야. 칸씩. 오. 요정 씨 아직 젊으니까 그러지. 관리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성들은 이제 구두를 좀 많이 신게 되고 아무래도 또 짐도 많잖아요. 네. 싸고 다니는 것도 가방도 무겁고 하니까 계단 오르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마음 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제 무거운 걸 드시고 올라가시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좀 되실 수 있고요. 특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24층 올라가시면 정말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서히 운동 계단을 좀 늘려가시고 천천히 늘리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단을 근데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무릎에 영향을 많이 맞아요. 주니까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도 그렇잖아요. 산도 올라갈 많잖아요. 때보다 내려갈 내려갈 때 오히려 스틱을 짚고 내려가야 된다. 오. 맞습니다. 내려갈 때 이 하중 자체, 몸에 있는 체중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릎의 연골에 부담을 좀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골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라든지 이미 무릎 통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단을 내려가시는 건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시는 것만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계단 중에요. 내려올 순 없고 네. 올라만 가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진짜. 천국의 계단이? 아니, 맞아요. 천국의 계단. 내려올 때는 뭐 저기 소방차 타고 내려오는 사다리차를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네. 방금 이재원 선수가 말했는데 그 요즘에 이제 헬스장 가면 네. 천국의 계단이라 그래서 아 그 이름이 천국의 계단. 네, 올라만 가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아 지금 저거죠. 이거거든요. 저도 헬스클럽에서 많이 보는데 네. 저녁 시간 때 젊은이들 저거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아니 근데 저건 그래. 저는 등산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풍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는 어느새 정상에 가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 뭔 재미지? 근데 운동하는 거니까 그 AOA의 설현 씨 같은 네. 경우는 천국의 계단이 아니고 지옥의 계단이다. 네, 아 그렇겠죠. 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이 천국의 계단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마다 저 운동을 꼭 한다고 합니다. 뭐 30분 정도만 타도 붓기가 쫙 빠지고요.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래서 힘들다고. 운동 효과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오. 네, 실제로요 우리가 이 계단 오르기 하면은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은요, 10층 계단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르기만 해도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2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주변 근육에도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로리 소모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60kg의 체중인 사람이 10분 동안 운동을 했을 때 74kcal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10분 동안 달렸을 때도 74kcal입니다. 그래서 달린 거하고 같은 정도로 소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걸었을 때보다 2배 정도를 소모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무릎이 좋지 않은데 저 운동이 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라고 하셔서 올라가서 운동하시다가 문제 생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릎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하부 실패가 좀 있고요. 특히 무릎의 관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올리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앞쪽으로 통증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조금 운동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내에서 저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밖에 나가서 경치도 좀 보면서 그리고 비타민 D 합성도 좀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좋은데 네. 산에 갈 때 러브버그가 네, 잘 준비하고 가세요. 네. 네. 저는 질문 하나 있어요. 저기 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다는 분들 꽤 많거든요.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듣는데. 근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프죠. 수험생들 네. 엉덩이 점수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예전에 고시 있을 때 네. 고시생들은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 합격한다 이런 엉덩이로 얘기까지 합격한다, 있었는데 이참에 엉덩이 이런 통증과 관련된 질환도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엉덩이에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관절 질환입니다. 고관절 질환이요? 네, 이게 엉덩관절이라고 하는 이 고관절은요, 엉덩이에 골반뼈하고 다리뼈 여기를 연결하는 여기 관절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부위에 위치를 하는데요. 이 고관절은 우리가 척추에서 골반으로 내려오는 체중을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여기 사타구니 부위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 뭐 아래가 저린 느낌, 하지가 저린 느낌이 든다. 좀 샤프하게 그런 느낌이 이 엉덩뼈 있는 데 든다. 그럴 때에는 이런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고관절증 환자 같은 경우에 21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8만 5천 명, 8만 9천 명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은요, 여성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무려 59.4%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퇴행성 고관절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고관절이 딱 봐도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근육이나 이런 걸로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느꼈을 때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네,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면 고관절 질환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앉아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는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좌골 점액남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앉아 있을 때 이 닿는 부위가 바로 좌골이에요. 이 좌골은요, 마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점액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수험생이라든지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또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많이 오랫동안 앉아 계시잖아요. 마찰을 통해서 염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문제 자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파서 찾으신 분들 중에서 이 좌골 점액남염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 부위에 살이 없거나 또 근육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골 자체가 바로 의자에 닿기 때문에 특히 앉아서 바닥에 바로 앉으시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좌골 점액낭종은요, 우리가 여기 엉덩이랑 다리가 저리고 막 아프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랑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디스크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맞아. 오래 앉아 계셔야 되죠. 어쩔 수 그다음에 없잖아요. 수험생들 맞아요. 그렇죠. 오. 그리고 또 직장인들, 직장인들. 그죠? 사무직 네.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초기에는 이제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면은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만성염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하거나 뭐 주사 치료하거나 아니면 뭐 체외 충격파 그리고 뭐 스트레칭을 조금 더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 통증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 한지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고관절 부분은 엉덩이 옆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뒤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척추의 문제나 식경의 압박, 또 하나 닿는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좌골 점액낭염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쪽이 아프면 척추 질환, 그리고 옆쪽이 아프면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보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지나면서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아프긴 하는데 그걸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해가면서 지켜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증,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치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나와서 배워보실까요? 윤민아 아나운서? 네. 같이 나와보실까요? 자, 자가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통증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테니스 공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뭐 자극하시는 방법이 한번 돼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매트가 있으니까 바로 누워보실 겁니다. 네. 머리 저쪽에 누울까요? 두시고 저와 같이 반대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네. 자, 엉덩이 근육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엉덩이 근육 자체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살짝 세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 발목을 무릎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넓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양쪽 손을 깍지 껴가지고 오른쪽에 허벅지 뒤쪽에다 당겨주셔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딱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왼쪽에 있는 요 엉덩이 근육 여기 부분이 쭉 늘어나는 자극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15초 정도 잘하고 있는 쭉 건가요? 당겨주실게요.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여기 뒤쪽에 허벅지 쪽으로 넣어주시고, 예, 여기를 무릎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뒤쪽으로 딱 당겨주세요. 어리 아파요. 여기 엉덩이 쪽에 좀 당기시는 느낌 네, 받으실 수 네, 네. 있죠? 아,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릎 한 90도로 살짝 유지해 주는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는데 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당겨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당겨주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또 요 스트레칭 하실 때는 꼬리뼈가 뜨지 않게끔 유지하실 필요가 좀 있고 상체가 드러나지 않게끔요.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쭉 당겨주시고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네. 예, 이번에는 제가 처음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예, 발목에다 올려주시고 손을 잡으셔서 엉덩이 잡아주시고 쭉 당겨주십시오.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네. 이렇게 하실 때는 왼쪽 엉덩이 근육이 쭉 늘어나는 스트레칭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요 엉덩이 여기 허벅지 이쪽 맞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당기는데요. 네, 당기시니까 한 15초 정도 쭉 당겨주시는데요. 오. 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이 잘 되실 수 있으니까 요 통증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앉아주실게요. 침대나 소파에서 이 요가 매트가 없으면 그렇게 네, 맞습니다. 될까요? 주무실 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자, 이번엔 테니스 공을 제가 2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테니스 공을 2개를 엉덩이 근육에 대주신 상태에서 앉으시는 엉덩이 겁니다. 어느 부분이요? 양쪽에 큰 대둔근 부위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본인들이 뭐 아프신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엉덩이 근육 자체에 테니스 공을 좀 대주신 상태에서 네. 살살 눌러가시면서 자극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테니스 공이 보이시죠? 네. 테니스 공 자체가 자극이 좀 되면서 엉덩이 근육을 눌러주실 수 있게끔 살짝 뜨셔가지고 살살 돌려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돌려가시면서 엉덩이 우리 아프신 부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압하는 효과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롤러 형태에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건 굉장히 좋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 좀 시원하게 간단하시면서. 하고, 네, 엉덩이 예. 근육을 좀 풀어주는 느낌도 나고. 테레비 보시면서도 소파 밑에다가 이 테니스 공 깔아 놓으시면서요. 시청하시면서도 살살 돌려주시게 되면 자극이 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는 못 쳐도 요건 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칭과 자극을 주시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요거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배우니까 예, TV 보시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이제는 엉덩이 근육을 먹어서 좀 채워보죠. 1분 간단 요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를 네. 배운 다음에 애플립을 위해서 집에서 꼭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예, 화요일마다 늘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1분 간단 요리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아주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요맘때 특히 생각나는 콩국수. 아, 맛있지.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실 텐데 네. 사실 이제 콩에는 콩 단백질, 우리의 근육까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엉덩이 근육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콩국수는 뭐 정말 여름철 별미죠.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콩, 오늘 재료로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콩국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용하는 재료 보시면은요. 네. 일반 소면 대신에 이렇게 포도부라 그래서 두부를 누른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풍부하게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을 제가 오늘 불려볼 텐데 콩을 불리면 한 4배가량으로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불린 물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나중에 고명으로 올릴 채썬 오이, 오이. 그리고 콩의 단맛을 끌어올려줄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고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네. 사실 맛있게 만들기는 꽤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콩국수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루 저녁을 충분히 불린 콩하고요. 네. 또 불린 콩물, 콩물. 예,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요. 준비를 해주시고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콩을 넣고 같이 삶아볼 거예요. 무슨 콩이에요? 아무 콩이나 네, 요거는 이제 대두인데 대두. 콩은 여러 가지 사용을 하셔도 돼요. 뭐 서리태 같은 거 사용하시면 살짝 이제 검정빛이 나오고 또 안토시아닌까지 섭취를 하실 수 있으니까 콩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렇게 갈아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불린 콩물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불릴 때 이제 불리고 나서 이제 팁이 있는데요. 삶을 때 보통 콩을 푹 무르게 삶게 되면 약간 메주 맛이 나서 콩국을 끓였을 때 조금 비릿한 맛이 아니고 메주의 그 쿰쿰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너무 덜 삶게 되면은 좀 풋내가 나서 비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기 시작하고 나면 제가 오늘 한 컵 정도를 불렸기 때문에 약 끓고 나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를 삶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삶아주면은 살짝 식감이 남아 있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짝 한 김 날린 다음에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사용할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파워가 센 거 있죠. 좀 돌 때 모터가 좀 강해가지고 힘이 좀 있는. 힘이 있는 네. 믹서기를 얼음도 사용- 갈아주는 그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믹서기를 사용을 하시면 껍질을 굳이 제거하지 않더라도 아주 곱게 갈리면서 혀 끝에 그런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예요, 네, 이제. 요거예요. 굉장히 곱게 갈렸죠. 네, 네. 껍질까지 그냥 다 갈았습니다. 자, 이렇게 갈은 거에 설탕이랑 소금은 드시기 직전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미리 넣으시게 되면 이제 또 분리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잘 갈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부족하게 되면 생수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부 이렇게 채 썬 거. 네. 요즘은 면 상태로 이렇게 팔거든요. 이렇게 면 상태로 되어 있는 이거 그냥 바로 쓰면 되는 네, 거죠? 바로 쓰시면 오.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콩국물, 이제 소금이랑 설탕 간을 제가 했거든요. 네. 이렇게 쭉 이야. 불러주시고 네. 고명으로 오이. 오이까지 올려주시면 콩국물에 고소한 포두부 국수까지 해서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단백질을 콩과 이 포도부로 이중으로 채워줬습니다. 네. 근데 콩이 사실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콩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 효능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요, 단백질, 높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요, 이 기존 콩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갈아서 드시게 되면 신체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포만감 또한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변비 예방에도 섬질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열량 또한상 매우 낮아요. 250ml당 45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콩에는 또 단백질뿐만 아니라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돼서 피부 색깔을 밝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콩 자체가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질이 조금 차갑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설사를 많이 하시다든지 손발이 좀 냉하신 분들은 그 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콩은 날고로 드시면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를 유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아서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쩜 이렇게 고소해요. 입에 기억이 막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는 한 그릇 다 드셨어요.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요. 와. 이 포두부요, 이게 닭고기 맛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식감도 그렇고. 맞아요. 식감이 네. 그냥 국수 같지가 않고 닭고기 씹는 것 같은 거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아유, 먹느라 진행을 못하겠네. 아까 저기서 요리할 때 네. 먹기 시작하지 않았으면 다 못 먹을 뻔했어요. 시간이. 오늘 엉덩이 업, 엉덩이 근육,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주 덥거나 이게 네.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근데 오늘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